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민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롱테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생성 모델 관련된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김민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두의 연구소랑 이렇게 했던 그 인연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모드콘에서도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했던 사례를 제가 하나 발표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좀 모두 연구소 그 플랫폼 내에서 좀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죠, 랩도 하나 열어서 한 2기까지 지금 진행을 한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 이렇게 하나 공유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작년이 아니죠, 올해 그 10주년 행사 때 제가 랩을 어떻게 운영을 했고 뭐 어떤 결과들을 냈는지 좀 이렇게 제가 후기를 좀 소개하는 그 발표가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게 유튜브에도 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가운데 보이면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결과가 지금 이 생성 모델 개선 연구라고 하는 랩에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5분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모든 결과가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다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매칭을 통해서 뭐 이미지 생성, 뭔가 생성을 했을 때 그 메이저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는 쪽에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생성하고, 그쪽에 있는 그 피델리티는 좋은데 그 마이너한 친구들은 좀 제대로 좀 생성을 못하거나, 즉 마이너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분포를 제대로 캐치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저희는 그 생성 모델의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 롱테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뭐 생성 문제를 좀 개선하는 그런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의한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은 그 통계 쪽에서 나오는 뭐 헤비테일 뭐 이런 용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 클래스가 0부터 뭐 9까지 이렇게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그 라벨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밸런스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뭐 점점 이렇게 개수가 좀 적어지는, 즉 임밸런스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뭐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라벨 정보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라벨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찾아봤을 때 최초로 그 라벨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웨이트를 좀 부여하면서 좀 이런 그 코렉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뉴립스에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그 저희 연구소의 송윤수 박사님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넣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글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영어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성 모델에 대한 개선 연구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별로 클래스 라벨 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있는 클래스, 뭐 점점점 이렇게 적게 있는 클래스, 뭐 이런 분포를 생성 모델의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한 모드들, 메이저한 파트들은 이렇게 뭐죠, 생성을 잘하는데, 반면에서 이런 마이너한 친구들은 원래 마이너가 가지고 있는 비율보다 제대로 생성을 못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논문에서 나온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테일 클래스, 그러니까 마이너한 클래스들에 있는 이미지는 모드 콜랩스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타겟팅을 했고요. 그래서 플로우 매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 플로우 매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타임 디펜던트 벨로시티 필드와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RD 위에 있는 공간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인데, 타임 디펜던트한 어떤 변수 t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x는 뭐 ut, dt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그 시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t라고 하는 걸 따라서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디페오모피즘, 뭐 플로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 OD, 요 벨로시티 필드와 요 플로우 뭐 두 개는 거의 뭐 쌍둥이, 뭐 이퀴밸런스 관계에 있는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플로우가 뭐 저런 친구, 저렇게 정의된 OD의 뭐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Continuous Normalizing Flow라고 하는 개념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작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RT 위에는 어떤 시작 분포가 있는데 이 시작 분포에서 그 타임 디펜던트한 벨로시티 필드로 공간을 밉니다. 그 타임 t를 0에서 1초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벨로시티 필드를 쭉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분포들이 이 타임 t에 의해서 t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다른 분포로 이동을 할 텐데, 그래서 Continuous Normalizing Flow는 이렇게 푸시 포워드, 이렇게 미는 요 힘, 요 UT 또는 그 psi t, 그 플로우라고 하는 그 psi t를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게 Continuous Normalizing Flow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Continuous Normalizing Flow가 처음에 제안이 됐는데 지금 이게 그 Continuous Normalizing Flow의 그 likelihood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어쨌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태워야 돼요. 근데 요 그냥 CNF Continuous Normalizing Flow의 문제가 뭐냐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태워야 됐어요. 즉 거꾸로 되감을 때도 시뮬레이션을 태워야 됐어요. 왜냐면 이게 적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계산 코스트가 높고 그리고 굉장히 느리고 학습도 좀 불안정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논문이 22년도에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어쨌든 이런 타임 제로에서 시간 0에서의 어떤 심플한 분포가 있을 거고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타겟 분포가 있을 텐데 Continuous Normalizing Flow처럼 벡터 필드를 학습을 해서 이렇게 쉬운 분포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분포로 가는 그 벡터 필드를 학습을 하자는 게 컨셉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시뮬레이션 없이 학습을 하자.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패스를 이용을 해서 그냥 벡터 필드를 그냥 바로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쨌든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Q0라고 하는 소스 분포, 내가 자유롭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소스 분포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 분포, 이건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UT라고 하는 그 타임 디펜던트 벡터 필드, 타임 디펜던트한 벡터 필드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보내는 트랜스포트 시키는 그 벡터 필드를 학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PT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만들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 프로버빌리티 패스인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시간이 0일 때는 소스 분포랑 유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1일 때는 타겟 분포랑 유사했으면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뭐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그 타임 디펜던트한 벡터 필드를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T라든지 UT, 그러니까 UT는 저 PT를 밀어내는 그 벡터 필드인 거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좀 잘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 타임 T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요걸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UT는 제가 지금 찾고 싶어하는 그 벡터 필드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근사해서 얻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사해서 학습하는 친구가 요 V 세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0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할 거고 X가 여기에서 샘플링 됐을 때 그때 타겟인 벡터 필드와 유사한 V 세타를 찾자. 그러니까 이게 플로우 매칭의 로스입니다. 그래서 뭐 로스만 딱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알려고자 하는 이게 Q0 이 친구는 뭐 알고 있는 분포인 거고 이 친구는 모르는 분포인 건데 저 친구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에 있는 PT라든지 UT라고 하는 친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컨셉추얼리하게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샘플링하는 게 우선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게 실제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저 모르는 저 PT와 UT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포뮬레이션 하는데 G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져 있어서 X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G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알려져 있는 분포일 거고요. 그리고 G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PTX 대신에 잘 알고 있는 요 친구를 대신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요거에 의해서 밀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UT를 정의하게 되면 이 UT는 뭐 PT를
뭐 이렇게 트랜스포트하는 그런 뭐 벡터 필드일 거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PTX, UTX 이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인데 어쨌든 G라고 하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요 조건부 분포 또는 요 조건부 벡터 필드 요 친구를 잘 디자인해서 알고 있는 친구를 잘 디자인해서 저걸 통해서 뭐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인데 달라진 게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PTX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죠. G를 먼저 샘플링하고 G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분포 여기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UTX 이 친구도 일반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친구는 잘 알고 있는 친구로 디자인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뭐 평균적으로 최소화하게 하는 V세타를 찾자.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의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사실이 그런데 원래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는 플로우 매칭 로스인데 이게 세타에 대해서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의 그레디언트와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랑 플로우 매칭 로스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랑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알고리즘은 쭉쭉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런 PT를 구성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모르는 어려운 친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보통 이렇게 한다. 이건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안됐던 22년도 플로우 매칭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 분포를 잘 알려져 있는 분포로 두고요. 그리고 소스 분포를 여기 가우시안 표준 정규 분포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x1이라고 하는 친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x1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0벡터로 평균 벡터가 이동을 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쭉 이렇게 수렴하는 저런 패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게 플로우 매칭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플로우 매칭이고 그리고 OTCFM이라고 하는 방법이 제한이 되는데 얘는 뭐냐면 G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X0와 X1 두 개의 페어로 구성을 하자. 거의 랩을 하고 있는데 페어로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인디펜던트한 커플링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디펜던트를 주자. 근데 디펜던트를 준다라는 얘기는 X0와 X1 두 개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그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바서스테인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이 되게 하는 이런 맵이 되게 하는 걸로 X0와 X1을 커플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0와 X1을 디펜던트하게 즉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이 되게 하는 걸로 커플링을 주고 그냥 패스는 이렇게 쉽게 만들자. 그러면은 OT 플로우 매칭을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이게 PDF라서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냥 기존의 플로우 매칭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직선 경로로 조금 더 그러니까 옵티멀 트랜스포트 관점으로 소스 분포에서 타겟 분포로 가는 뭐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OT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의 생성 문제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든 OTCFM 같은 경우도 뭐 수학적으로도 뭔가 메이크 센스하고 뭐 좋은 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지만 OTCFM도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에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스와 타겟을 완벽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무너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OT 말고 옵티멀 트랜스포트는 소스와 타겟을 완벽하게 맞추면서 어떻게 최적으로 이동을 시키냐라고 하는 관점인데 저희는 언밸런스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스와 타겟을 어느 정도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데 틀려도 되는 걸 감안해서 좀 이동하는 코스트를 조금 더 고려해서 코스트를 좀 더 줄여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스와 타겟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UOT를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UOT에 대한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동하는 양을 최소화하는데 그 소스를 얼마나 맞출 것이냐, 타겟을 얼마나 맞출 것이냐 조금 더 기존 OT의 약간 그 릴렉스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소스는 무조건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스는 잘 알려져 있는 분포에서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소스를 다르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소스를 항상 맞추는 뭐 소스 픽스드라고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저희는 타겟은 조금 틀려도 되는, 약간 타겟만 좀 달라도 되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어쨌든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의 뭐 생성 문제를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벨 정보는 저희가 활용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UO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소스에서 타겟으로 보내는데, 타겟은 조금 틀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타겟 쪽에서 실제로 원래 타겟이 가지고 있는 질량만큼을 보내줘야 되는데 틀려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질량보다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적게 갈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저희는 그 타겟 쪽에서 원래 실제 값보다 얼마만큼 도착을 했느냐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UOT를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값인데, 그래서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던 질량보다 더 많이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적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착안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더 많이 도착했다면 실제로 소스와 좀 더 가까이 있는 거고 좀 더 메이저한 파트들에 있는 거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덜 도착했다라는 얘기는 좀 마이너한 친구들, 그러니까 즉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 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저희는 좀 포인트를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요런 분포의 그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그 뭐죠? 저 타겟 마지날이라고 하는 그 원래 질량 대비 얼마나 도착을 했느냐를 비율로 그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메이저한 파트들, 여기 많이 있는 친구들은 값이 좀 더 높죠. 여기 마이너한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던 거는 저 값을 웨이트로 줘서 좀 보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희가 제안했던 UOT RFM, 그 UOT를 활용을 한 거고, 리웨이트, 그래서 이런 보정 개수로 리웨이트를 한 건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UOT로 커플링을 할 거고,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OT, CFM과 똑같은데 요런 그 원래 기존 질량 대비 얼마나 많이 도착을 했느냐 그 비율 값으로 이렇게 웨이트를 줘서 보정을 했다. 그리고 저 K라고 하는 그 파워 값을 줘서 보정을 얼마나 더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분인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쭉쭉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 제가 그냥 설명드린 것처럼 소스 픽스드로 했고, 뭐 이렇게 좀 웨이트를 줘서 실제 이 벡터 필드를 학습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실험 결과도 얻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기존의 뭐 인디펜던트 CFM과 그리고 OT CFM 대비 점수가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롱테일드 데이터, 그러니까 라벨이 불규칙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테스트 셋도 비교를 했고, 그리고 밸런스드 되어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둘 다 저희께 조금 더 우수하게 더 잘 나오는 뭐 그런 재밌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벨 클래스 대비 얼마나 그 클래스의 그 개수 비율을 유지하면서 잘 만들었느냐 또 측정을 했는데 저희께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뭐 사이파 10이라든지 뭐 사이파 100 뭐 이런 테스트 데이터들도 얻었고요. 그리고 실제 라벨 클래스가 이런 분포대로 쭉 되어 있는데 저희 거는 뭐 그거랑 좀 비슷하게 좀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생성을 한다. 그 원래 비율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를 찍어봤을 때도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구별은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잘 생성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생성 문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좀 문제를 좀 라벨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문제를 좀 해결한 뭐 그런 방법을 하나 저희가 얻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화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